이제 곰인형의 모델을 바탕으로 텍스처링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작했던 의자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질이었기 때문에 이미지 텍스처를 사용하지 않고 머티리얼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곰인형은 각 부분에 다른 컬러와 재질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UV 매핑과 텍스처 페인팅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평면의 이미지를 3차원의 메쉬에 텍스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UV 매핑을 통해서 메쉬를 평면에 펼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메쉬의 UV맵이 준비되면 이 UV맵을 바탕으로 이미지 텍스처에 곰인형 각 부분의 컬러를 페인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페인팅으로 만든 이미지 텍스처를 쉐이드에 적용해서 곰인형의 머티리얼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텍스처 페인팅 작업을 위해서 UV맵부터 준비하겠습니다. 3차원의 메쉬를 평면에 펴기 위해서는 메쉬에 심이라고 하는 절개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고무공을 평면에 펴기 위해서 칼집을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에디 모드에서 심 설정을 하기 편하도록 뷰포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섭디모디의 에디 모드 보기 옵션을 끄면 분할되지 않은 실제 메쉬만 표시됩니다. 그리고 뷰포트의 엑스레이 모드도 끄겠습니다. 이제 모델링 과정에서 관절에 표시했던 심을 제거하겠습니다. 모드 메쉬를 선택하고 컨트롤 2로 에지 메뉴를 열고 클리어 심을 선택하면 됩니다. 작업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기존 파일을 보존하겠습니다. 파일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델의 이름, 버전, 작업 단계로 하겠습니다. 이제 UV 매핑을 위한 심을 표시할 차례입니다. 미러 모드를 어플라이했기 때문에 양쪽 메쉬가 실제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쪽 메쉬가 완전한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미러 선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쉬 한쪽에만 심을 표시한 다음 미러 선택 기능으로 반대편에 심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마킹 작업은 모델링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원하는 엣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E, 엣지 메뉴에서 마크 심을 선택하면 되었죠. 참고로 시작점을 선택하고 끝점을 컨트롤 좌클릭으로 선택하면 두 점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의 라인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엣지 루프는 Alt 좌클릭으로 선택할 수 있었죠. 먼저 각 부분을 분할하는 심을 설정하고 분리된 각 부분을 평면에 펼치는 심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 입, 몸통, 팔다리 같은 부분은 분리되겠지만 각 부분은 입체적인 상태입니다. 각 부분을 평면에 펼칠 수 있도록 심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심을 설정한 부분에는 텍스처의 경계선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심의 위치는 가급적 덜 보이는 곳에 설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 메쉬 반대편에도 심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엣지 선택 모드로 변경하겠습니다. 키보드 상단의 숫자 2로도 선택할 수 있었죠. 심이 표시된 엣지 하나를 선택하고 셀렉트 메뉴에서 시밀러, 심을 선택하면 심이 설정된 모든 엣지가 선택됩니다. 참고로 이 Select Similar Sim 옵션은 엣지 선택 모드에서만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Select 메뉴를 열고 Select Mirror를 선택하면 반대편의 동일한 엣지가 선택됩니다. 이제 Ctrl 2로 엣지 메뉴를 열고 마크 심을 실행하면 되겠죠. 이때 양쪽 메쉬의 대칭 상태가 조금이라도 깨진 경우에는 미러 선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설정된 심을 바탕으로 메쉬를 평면에 펼쳐보겠습니다. UV 에디팅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거나 창을 추가해서 UV 에디터로 변경하겠습니다. 뷰포트에서 모드 메쉬를 선택하고 U, 언랩을 실행합니다. 오퍼레이터 패널에서 원랩 방식과 조각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언랩 방식은 대체로 앵글 베이스 방식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UV 맵으로 텍스처 맵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용 이미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머티리얼 탭에서 임시 머티리얼을 생성하겠습니다. 쉐이더 에디터에서 이미지 노드를 추가하고 새 이미지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는 1024 그대로 두고 타입은 컬러 그리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뷰포트에서 솔리드 쉐이딩을 선택하고 뷰포트 쉐이딩 메뉴에서 컬러를 텍스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머티리얼에서 선택한 이미지 노드의 텍스처가 뷰포트 이미지에 표시됩니다. 이제 메쉬에 적용된 그리드 텍스처를 보면서 셈 설정과 UV 조각의 배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UV 조각의 스트레칭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UV 에디터에서 오버레이 메뉴를 열고 스트레치 상태를 표시하겠습니다. 타입은 에어리어나 앵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앵글은 엣지의 각도를 기준으로 하고 에어리어는 페이스의 크기를 기준으로 변화가 큰 부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에어리어를 선택해서 페이스의 비율이 다른 부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V 조각에서 과도하게 스트레칭된 부분은 노란색이나 붉은색에 가까운 컬러로 표시됩니다. 스트레칭이 심한 부분이 있다면 심 설정을 수정해서 스트레칭을 완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 조각같이 입체적인 형태를 평면에 언랩하면 중앙 부분은 축소되고 주변 부분은 늘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고무공을 반으로 잘라서 평면에 펼친다고 상상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튀어나온 부분은 중앙에 모이게 되고 테두리 부분은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중앙 부분이 더 적은 텍스처 면적을 차지하게 되고 해상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칭 문제를 줄이려면 테두리에 셈을 추가하고 다시 언랩을 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왜곡이 심한 부분을 찾아서 셈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다시 언랩을 하겠습니다. 꼬리 부분에도 셈을 추가해서 다시 언랩을 하겠습니다. 조각의 스트레칭이 감소해서 푸른색에 가까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셈이 추가되면 텍스처가 단절되는 경계선도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UV 조각의 일부가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도 겹치지 않도록 셈을 수정해야 합니다. UV 조각이 너무 많다면 클리어 셈으로 셈을 삭제해서 조각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은 앞뒤 두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셈의 일부를 삭제하면 각각의 눈을 하나의 조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조각이 너무 크다면 셈을 추가해서 여러 조각으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UV 에디터에서 L로 조각을 선택해서 움직여보면 메시 해당 부분의 텍스처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서 셈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셈 설정을 완료했으면 UV 조각을 배치할 차례입니다. UV 에디터에서 모든 조각을 선택하고 UV 메뉴 Average Island Scale을 실행하면 실제 메시 크기에 비례해서 조각들의 크기가 재설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언랩을 실행했을 때 조각 크기가 자동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특정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면 해당 조각을 다른 조각들보다 더 크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를 만들 때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얼굴의 조각을 더 크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더 많은 텍스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더 많은 디테일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민형 강의는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언랩을 해서 모든 조각을 비슷한 비율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UV 메뉴에서 팩 아일랜드를 실행하면 UV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각들이 재배치됩니다. 하지만 팩 아일랜드를 실행하면 조각이 회전되기 때문에 텍스처가 적용되는 방향도 불규칙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방향이 있는 텍스처를 적용해야 한다면 해당 UV 조각의 방향도 거기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방향이 중요한 텍스처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UV 매핑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UV 조각을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저처럼 조각을 직접 배치한다면 조각 사이의 간격은 가급적 일정하게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제 경우는 그리드 이미지의 작은 칸을 기준으로 2분의 1칸 정도의 간격이 있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조각 사이의 간격을 수정하는 방법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 조각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해서 프레임 밖에 임시 배치하겠습니다. 이때 좌우 조각의 방향도 동일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각 조각을 프레임 안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리드 이미지의 칸을 기준으로 배치하면 편리하겠죠. 앞서 언급했듯이 조각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모든 조각의 크기를 줄여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각의 위치는 유지하면서 조각의 크기와 간격을 한 번에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UV 에디터에서 피벗 포인트를 인디비주얼 오리진으로 설정하고 조각을 함께 스케일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UV 조각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조각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다면 텍스처 공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반대로 조각 사이의 간격이 부족하다면 한 조각에 페인팅을 했을 때 다른 조각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 사이에 적당한 간격이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해상도의 100분의 1 정도의 거리로 배치하면 무난한 간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컬러 그리드 이미지의 한 변이 8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블록은 4개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 사이의 간격은 대략 3분의 1 칸으로 설정하면 적당할 것입니다. 피벗 포인트를 인디비주얼 오리진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모든 조각을 스케일해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UV 맵을 바탕으로 고민형의 텍스처 맵을 페인팅해 보겠습니다.